정답은요? 바로 환불불가 계약서를 쓰고 약을 구매한 사례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환불 받으실 수 있어요? 아, 두분이나 먹는데? 정말이요? 어떻게? 계약서 장미연 선생님 많이 답답하셨죠? 네. 저희 어머니도 피해자였어요. 왜? 아 정말이요? 유전자를 개량하고 배양해서 만든 무슨 산삼을 3년치나 사오셨더라고요. 어머머. 아, 변호사님 어머님도? 네, 그래서 제가 이 사건 잘 압니다. 어떻게 그 환불을 받으실 수 있냐면 그 건강 관련 식품에서 이제 거짓 광고, 과장 광고를 보고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단순히 효능이 좋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렇게 구체적인 병명을 이야기하면서 광고하는 것이 마치 의약품을 광고하는 것처럼 헷갈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광고법에 위반이 되면요,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그 환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사건을 보시면 단순히 도라지, 농용으로 만든 즙을 시중 가격에 가격만 그렇게 5배 높여서 이렇게 받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이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연 속 우리 장미아 선생님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두봉을 드셨더라도 그거는 거짓 광고, 과장 광고에 속아서 드신 거기 때문에 환불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우, 다행이다. 우리 이윤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증거가 가장 중요한데요. 예.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 같은 증거입니다. 그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거짓 광고, 과장 광고를 하는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기꾼, 그 거짓말하는 사기꾼이 잘 보이게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아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증거를 내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기꾼이 찍지 마세요. 찍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핸드폰에 녹음 어플을 켜서 녹취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음성 녹음이요? 네, 당사자 간의 대화는 녹음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녹취를 하지 못했어요. 녹취 파일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그 사후 증거라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그 업체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셔서 마치 단순히 문의하는 것처럼 추가 상품을 이제 구매하는 것처럼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는 과정에서 과장 광고, 그리고 거짓 광고하는 부분을 녹취할 수가 있고요. 그것도 녹취를 해야 돼요? 네, 녹취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녹취를 하려고 하는데 그 업체가 눈치를 채고 연락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떴다방처럼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연락처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 나를 데려갔던 친구, 그 장미아 선생님 데려갔던 그 친구분, 예, 명자 씨. 증인으로라도 나와야죠. 아, 명자 씨를?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업체에 방문했던 그 다른 사람들을 수소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름아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서 서로 어떻게 광고를 했는지 확인하시고 서로 증인이 돼주시는 겁니다. 다이어트 약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다라고 해서 또 끝이 아니에요. 이 손해배상 사건에서는요, 그 과실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안 속 이제 장미아님이 그냥 SNS 광고만 보고 사셨잖아요. 네네네. 이런 좀 성급하게 샀던 행위에 대해서 좀 과실이 부분 인정이 돼서 피해액에서 일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우리 이윤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이어트 약을 의사, 약사의 처방에 따라서 복용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검증된 기관을 통해서 약을 복용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순히 SNS상에서 누가 적었는지도 모르는 그 글만 보고 구매를 하셔서 복용을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부 금액이 공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병원비와 치료비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부인의 과실이 30%라고 가정을 하면요, 1,000만 원에서 30%인 300만 원을 제한 700만 원만 배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넘어야 하는 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리 잘 알고 대비해서 사기를 안 당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가짜 약뿐만 아니라 가짜 쇼핑몰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것도 있어요? 쇼핑몰도? 네. 아 정말요? 건강식품 관련해서 맞아요. 그리고 다이약품이 약간 가격이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우, 그래서 고객들이 가장 싼 약을 파는 쇼핑몰을 검색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소비자들을 속여서 이용하는 사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미끼 상품, 저렴한 미끼 상품으로 광고하고 돈이 들어오면
먹튀하는, 잠적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에서 국내, 해외 쇼핑몰 의심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구매하실 때 꼭 그 해당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구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